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시험장에서만큼은 이 문제는 결코 틀리지 않겠다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일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틀린 것을 자꾸 다시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공부란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나만의 감점 요인을 찾아서 없애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줄 포스트잇 공부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준비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크기, 색깔의 포스트잇, 그리고 노트, 그리고 인덱스라는 것이 여기 책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집에다 붙여 놓으면 그 페이지만 같은 색깔별로 쫙 넘기면서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인덱스,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요. 색깔을 이제 나누어진 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색깔 위에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화이트 메모포드를 사서 차라리 여기에 내가 테두리로 이렇게 테두리로 색연필로 영역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스티커를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표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규격화된 어떤 그 크기가 아니라 길이를 내가 좀 더 길게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가로로 길게, 세로로 길게. 그럴 때는 이렇게 롤링으로 사시면 원하는 길이로 끊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쿠팡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회독을 하면서 이 누적 복습을 하면서 간단하게 내가 OX로 이 문제를 또 틀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투명 접착제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달력에다가 잘못 표시하거나 수정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노트라는 거는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2권, 3권 혹은 그냥 영역별로 얇은 노트를 마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먼저 마련을 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장비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모양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거슬리는 것이 없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포스트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가지고요. 요즘은 우리가 답안 체크하는 OMR 답안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의 형태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투명한 것은 이 기와펜 대신에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자, 준비가 되었다라면 이제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준을 마련을 해서 포스트잇에 기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단거나 노트에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면 되는지, 이거를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토요일 수업을 한다, 혹은 인강 선생님들이 월요일 날 수업을 듣는다, 화요일 날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요일을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강 선생님들은 제가 보니까 화요일로 많이 정하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프린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4일이나 아주 길게 잡으면 5일까지는 그날 올라온 그 영역을 나누어서 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을 하는 동안 이 포스트잇의 기록과 요약하게 내용을 이제 단권화에 정리하는 것을 결국은 그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에 완성을 시키죠. 그랬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기준은 예시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인데요. 기준은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정하시고,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기준이라는 것을 크게 2가지로 가져가시면 좋죠.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래서 문제를 공부해가는 것도 문풀 공부의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된 1, 2번은 뭐 내가 노란색을 사용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색깔은 흰색으로 통일을 해도 이 문제와 관련된 포스트잇을 붙여가는 그런 노트를 따로 이제 구분해서 노트를 문제 이해용,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가 그것을 이제 제목을 써가지고 그 노트에만 이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청킹 구조를 내가 잘못 이해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갈 때는 결국은 문제를 읽는 잘못된 습관까지 함께 수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주제 영역에서 물어봤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경우에는요. 답안의 작성 기준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답안을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문제가 횡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내가 그 조건이 연결된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해를 못했는지 해설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메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문제들이 유형이 쌓여갈 때 나중에 그런 유형만 쭉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해해 가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 잘 해오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풀반에서 새로 만들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미 해오고 있는 누적 자료가 있다라면요. 거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암기를 하기는 했는데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요한 개념이나 단계인데 암기가 안 된 것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자세히 내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을 근데 내용을 너무 많이 옮기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핵심적으로 자주 돌릴 수 있게 요 3번과 같은 것들은 사실 영역별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포스트잇을 모음을 할 때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영역 회동용으로 이용을 하시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과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3번은 용어라면 4번은 빈출되는 서술의 영역인데 서술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냥 너무 부분적인 키워드가 누락되는 정도 말고요.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뭔가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구조로 채점이 되는데 한 가지 구조가 빠졌어. 이런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스트잇을 통해서 아주 그것만 자주 반복 누적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답을 맞추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은 쓴 게 맞았어 라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문제 8분이 아니라 뭐 10몇 분을 썼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확신이 100% 없이 맞췄어.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 다시 시간의 압박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판단 기준이 약간 흐려질 때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내용 면에서 꼽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래드 캠퍼와 로즈 그란트의 교사계의 유형 중에서 근데 개입의 유형 중 이렇게 끊었죠. 개입의 정도가 다른 부분을 찾았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것이 뭔가 중재적이고 그 다음에 지시적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개입의 유형이냐 성숙주의적이냐 구성주의적이냐 행동주의적이냐 이러한 문제의 청킹 구조를 이해를 못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내가 청킹 구조를 이해를 못했다 라는 것으로 이 문제는 분류할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틀린 경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구조를 이해를 못했다. 문제를 낸 어떤 제한선의 구조를 이해 못했다. 그럼 이거는 문제 이해도 쪽으로 내가 자료를 만들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그냥 이런 말 표현 정도를 조금 성급하게 읽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내가 그냥 요것만 오려가지고 그냥 요약하게 그 영역에 붙여놓을 거야. 이런 정도로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봐야지 이거를 좀 완전히 익힐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포스트잇으로 가시고 그냥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요약하기 쪽에 메모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틀린 경우에는요.
이것이 약간 촉진인지 아니면 서포트 지원인지 내가 개념을 조금 헷갈려가지고 예시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요.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오개념이 있을 때는요. 예시가 달라지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시라든지 개념 정의에서 놓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서 교수학습의 영역 노트에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포스트잇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간단하게 요약하게 해서 단거나 자료에 간단한 메모로 덧붙일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잇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인덱스에서 색깔을 미리 정하시고 이거는 문제 구조, 문제를 이해 못한 어떤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인덱스에서 무조건 이 색깔을 쓰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페이지를 이 문제집에다가 페이지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 문제집을 회독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 색깔이 붙어있는 페이지만 쭉 돌리면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제 실수 안 하고 볼 수 있는가, 혹은 이 5개념이라는 것을 내가 이 5개념만 쭉 확인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인덱스를 붙여서 그 문제만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 교과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교과 영역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할 때 누리과정 영역을 섞어서 답을 했다든지 이러면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문제에서 내가 구조화를 잘못했다. 구조화가 아직 확립이 안 되었다. 그러면 통합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자꾸 확인할 수 있게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통합의 영역 자체는 교과 영역으로 줄여서 봤는데 내가 교과 영역을 판단을 하는데 이 사례에서 이런 사례들이 과학이 되는지를 몰랐어. 이러한 사례들이 사회가 되는지를 몰랐어. 엉뚱한 걸 좀 썼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이 예시를 내가 추가적으로 좀 다른 거에 서 맞았는데 이 예시에서 틀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포스트잇보다는 그냥 요약하게 쪽에 예시를 내가 몰랐던 예시를 좀 추가로 메모하는 정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포스트잇은요. 반복해서 누적 복습을 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더 자주 할 어떤 영역을 선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게 좀 덧붙일 거, 왜냐하면 요약하게는 전체 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하게 덧붙일 거 아니면 포스트잇 회독 쪽으로 갈 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지난주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어깨 위에서 돌리다가 허리 아래로 돌리는 것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간 거 아닌가? 내가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5개념이 발견되는 거예요? 높낮이에 대한 5개념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내가 높낮이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몰랐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유아는 서서 있는 동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높이 들었다 아래로 들었다 하는 것은 이 팔 동작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높낮이가 낮아졌다라고 판단할 거리가 없어요. 낮아진 것은 여기에서 사물과 내 몸의 어떤 부위와의 관계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를 왜 내가 낮은 수준으로 옮겨줬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물의 위치가 낮아진 건데 나의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보다? 이렇게 해서 높낮이에 대한 5개념을 발견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높낮이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경우에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안 틀릴 때까지,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를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기본서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5개념이 문제를 통해 발견됐잖아요. 한 번에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옮기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적용면에서 5개념이 발견된 거.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평행성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가 순발력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순발력이 아닌지 궁금해. 나는 답안을 보니까 왜 순발력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이 활동을 할 때 음악이 들리면 여기를 이동을 할 수 있고 음악이 멈추면 멈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벽돌 블록을 왜 온 힘을 다해서 점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문제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너기 위해서는 점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문에 제시된 것을 넘어선 판단을 내가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 면에서 내가 이 문제를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지문에서 제시된 걸 넘어서서 해석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잇으로 옮기기보다는요. 요거에 대한 색깔을 확실히 지정을 해가지고 문제집에다가 인덱스를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투명 포스트잇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문제 부분을 이제 완전히 문제집에 적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실수인지를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해결된다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나의 판단하는 어떤 습관, 사고가 이제 펼쳐지는 이러한 어떤 사고 특성, 이런 것들을 내가 상위인지라고 하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투명 포스트잇으로 문제지 자체에다 표시를 해두고 인덱스를 붙여서 얘네들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들렸을 때 다시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해결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시로 살펴봅시다 라는 문제에서 예시로 살펴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구성 요소를 볼 때 노력이라는 답변을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시간, 힘, 경로 이런 것들 노력의 하위 요소라는 구조화를 했는데 노력이라고 답안을 작성한 것 자체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구조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이 노력으로 답을 써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화가 안 된 문제이니까 구조화의 문제는 포스트잇이 맞아요? 아니면 요약하기가 맞아요? 딩동댕 요약하기입니다. 근데 요약하기 강의에서 이것은 구조화를 위한 도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부분, 문제에서 노력을 꺼내는 구조가 아니라 노력의 하위 요소라고 물어봐야 꺼내는 구조구나. 이런 것들을 요약하기 쪽의 구조화가 잘못된 것을 메모를 해서 오개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기 쪽에 간단히 넣을지 이 누적 복습을 더 자주 빈번하게 할 포스트잇 쪽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그 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걸 복습을 할 때 조금 정독을 이제 요약하기를 하면서 눈에 익히면서 구조가 잘못된 것들, 전체 구조와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시 돌려보겠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모든 영역을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모든 내용을 그리고 모든 영역을 너무 공평하게 돌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은 보다 나는 잘하는 것에 항상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항상 못한다. 그럼 뭐예요? 나에게 구멍이 난 부분을 찾아서 메꾸어야 점수라는 게 상승할 수가 있죠. 틀리는 건 항상 틀리고 맞추는 건 항상 맞춰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고자 하는 게 포스트잇이잖아요. 그럼 이 틀리는 구간을 포스트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은 더 자주 회독을 해야 된다. 더 자주 누적 복습을 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영역을 이제 요약하기를 돌리는 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계획의 회독에 있어. 그런데 이 포스트잇 부분만 회독을 하고 포스트잇 부분을 기록할 때 이것도 중요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쉽게 인출을 해가지고 즉시 답안을 쓰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아까 틀린 거 정리할 때 앞부분에는 어떤 문제 기술이라든지 문제 내용이라든지 개념이라는 거 넣을 수 있지만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뒤집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답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즉시 확인하면서 회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답안을 확인하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죠. 선생님이 기록하는 그 영역의 내용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확인을 계속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암기가 안 됐거나 서술 어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즉시 확인을 계속하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별로 노트를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노트별로 누적 복습의 루틴을 확실히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2번이라든지 훨씬 더 빈번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옮기는 것은 좀 심사숙고한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줄여가는 효율성을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맞췄어. 그리고 이걸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안정권 노트로 한번 옮기세요. 이건 안정권이다 라고 하는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옮기고, 얘는 확인 횟수를 굉장히 이제 시간의 텀을 두고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도 확실히 맞았다. 그러면 그때 구겨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잇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것을 모고 가잖아요. 그럼 모고에서 시험 보고 나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하세요. 문풀반에서 유지해온 것에다가 모고의 그 오답 노트 정리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을 또 틀리는지 아니면 새로운 틀리는 것을 발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틀린 부분은 자주 빈번하게 이 반복 누적 학습을 하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어떤 요약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회독을 하는 구조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뒤에서 유의점 좀 같이 연결해서 안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포스트잇 공부법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유의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기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어떤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기록이 중요해요. 선생님들 메타인지를 통해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실행한 것을 가지고 상담을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상담한 그 실행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기록은 되게 열심히 되어 있는데 막상 그 이후에 실행과 연결되기 어려운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적학습으로 해결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록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성실해도요, 기준이 없이 되게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면요, 그것은 이후에 실행과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결국 연결이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자입니다. 일정의 최적화. 지금부터 시간은 점점 이제 디데이가 다가오고 너무 많은 자료들 보아야 될 것은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한 자료인 포스트잇 공부법을 통해서 일정을 최적화하자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그런 방법인 만큼은요, 너무 많이 기록하는 것은 포스트잇 공부법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 적어야 될 것 같아. 포스트잇이 이만큼 쌓인다라면 그것은 포스트잇 공부법의 목적에서 위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마다요, 최후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마지노선을 결정해 두시고, 이런 정도는 포스트잇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공부법은요, 회독의 범위를 줄여서,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목적에 근거해서 활용이 되려면요,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다. 포스트잇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의 부담도 커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점점 해결하면서 버려나가면서 줄이는 어떤 나의 쾌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게 미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이 기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하기 싫고 어려운 약점 영역이 모여있는 집약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OX를 해결을 하면서 뭔가 전에는 안 됐었는데 오늘은 해결됐네? 이렇게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요,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특징을 내가 인식을 하고 충분히 알고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붙들고 시간을 지체하는 완벽주의 습관이 나오면 포스트잇 공부법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주의를 버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는데 오늘도 뭔가 분명하지가 않네 라는 지점에 이렇게 내가 봉착했을지라도 여기에서 다시 아직은 누적할 시간이 있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시간이 있어.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과목이 많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오늘은 넘어간다. 오늘 한번 했으니까 다시 돌아온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포스트잇 영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서 이것을 끝장낸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다시 돌아오기 위한 자료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모고에서도 여기에서 또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모고에서의 7주 그리고 모고가 끝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마지막 2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최대한 내가 여러 번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지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요의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포스트잇 공부법 소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누적 복습을 해오던 포스트잇 드디어 하나 둘씩 떼어버릴수록 어때요? 1점, 2점, 5점. 점수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료를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은 덤으로 얻어질 겁니다. 시험은 기세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포스트잇 공부법을 통해서 올해 시험에서 선생님들께서 목표하신 점수 꼭 얻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